이윤철 대표님은 와인 드시나요? 네, 저 최근에 아주 두개 마셨어요. 아, 최근에? 네, 어떤 거 드시나요? 뭐 싸고요, 뭐 10,000원짜리, 2만원짜리. 아, 10,000원짜리, 2만원. 아, 10,000원짜리, 2만원짜리도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브랜드는 기억하세요? 1865는 아니실까요? 아, 그것도 마셔보고. 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1865 와인이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1865 와인의 그 1865 숫자가 뭐냐면, 혹시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마케팅의 효과이긴 한데요. 1865. 사실은 산 페드로라고 하는 그 와이너리가 설립된 연도예요. 1865년.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습니다. 이 와인을 마시면 골프 18호를 65타에 친다. 네. 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1865가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하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와인병을 포장하는 걸 골프백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 세트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바로 1865의 히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전혀 골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그 와인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사실 1865 와인 생산의 95%는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입사가 가면 대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받죠.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헬기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하정우가 또 와인 산업에 굉장히 지배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하정우 와인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정우가 자기는 이 와인만 먹는다 그래서 또 한동안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또 마케팅 포인트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정우가 그린 그림을 입혀가지고 와인은 똑같은데 그냥 하정우가 마시는 와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늘 대표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와인은 혹시 언제 드십니까? 와인 언제 드세요? 생일에. 되게 특별한 날이죠. 네, 기념일에 또. 고기 쓸어. 다 대부분 보면 다 특별한 날에 드세요. 그럼 혹시 소주도 드세요? 소주? 마시잖아요. 네, 소주는 언제 드세요? 아무 때나 네,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와인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날이 특별한 날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기다 뭐 된다고 하죠? 네, 애기다 똥됩니다. 그래서 와인도 무슨 와인인지 모르고 일단 오래되면 다 좋다라고 하셔서 애껴요. 근데 사실 애기면 안 되는 와인들이 있는데 애겨요. 그러다가 열었더니 맛이 이상해. 그러니까 와인은 별로 나랑 안 맞는다. 와인은 맛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시원한 소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들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 와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이 요즘에는 사실 와인도 팔아야 수입사가 돈을 벌고, 그쵸? 그리고 와이너리가 투자를 해서 와인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숙성용 와인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적당하게 와인을 받는 내지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물 받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무 때나가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식탁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게 됐는데 뭐가 똑같은 거 같으세요? 와인. 네, 일단 밥상마다 와인이 있죠. 그런데 저희 집 저녁 메뉴가 매일매일 바뀌어도 매일매일 와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보고 이제 어떻게 살이 안 찌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와인은 알코올 음료입니다. 그쵸? 근데 이 알코올 음료를 과다하게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시죠? 빨라되죠. 빨라집니다. 근데 저희는 딱 저녁 먹을 때 딱 저희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딱 한 병. 근데 기분이 좀 좋고 와인 너무 맛있고 음식이 너무 괜찮다. 그러면 이제 2병.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회사를 안 간다. 그러면 이제 한 병 더, 계속 2병 이렇게 이제 마실 때가 있지만 거의 2명이서 한 2잔에서 2잔 반 정도 마시면 식사를 딱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와인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와인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심혈관계 질환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생선 같은 거 드실 때 저희가 화이트 와인 드신다고 하는데 이 화이트 와인에는 산 성분이 되게 많은데 유기산, 무기산, 비타민 C 같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저희의 소화를 도와주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혹시 대표님 코로나 걸리셨어요? 예. 어떡해. 그 대표님도 예, 저는 사실은 되게 고위험군이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을 저도 많이 만나고 지하철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독감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사실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과연 뭐 때문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저는 와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맛있는 와인을 드시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5만 원 이상의 와인을 구매를 하셨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저희가 데일리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에 365일 계속 와인을 마시면 저희가 어떻게 매일 10만 원짜리 먹겠습니까? 재벌가도 아닌데. 그러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부담이 낮아지고 맛이 좋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와인을 쉽게 맛있게 잘 고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와인은 아무 때나 즐기시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마실까를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소주라고 하는 건요, 에틸 알코올에 물을 탄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소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도 있고, 시원도 있고, 그리고 뭐 참이슬도 있고, 뭐 세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거 혹시 아십니까? 지역 소주마다 맛이 다른 거? 맛이 왜 다를까요? 네, 물이 달라서 그래요. 물이. 그리고 진로 소주도 1차장, 1공장, 2공장, 공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로도 맛이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와인을 왜 마실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소주는 일단 희석식 소주이기 때문에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에틸 알코올을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주에는 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 그래서 제가 항상 뭐든 음료든 아니면 술이든 사서 드실 때 뒤에 백라벨을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백라벨에 보면 원재료명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소주는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정제수, 그리고 두 번째가 알코올, 그리고 세 번째가 당입니다. 즉 저희가 건강에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맥주는 어떨까요? 맥주. 자, 사실은 맥주 그 순수 법령에 따르면 4가지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보리, 호, 메가, 물. 요 4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게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섞어서 뭐 항산칼슘도 넣고 뭐도 넣고 우리나라 맥주는 약 20개에 해당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제 맥주나 다른 수입 맥주를 먹게 되면 와, 맛이 깊네, 맛이 좋네. 그 이유가 다른 첨가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와인을 가지고 부르는 애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의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신의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당분이 효모와 만나서 이 당분이 그 자체만으로 다 알코올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의 물방울이고 이 와인만 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언제 마실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통 이제 와인은 어떤 재료로 만드냐 그럼 당연히 포도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과일로 담근 당근주, 즉 발효주라고 하는 거는 다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포도가 당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포도로 담근 것만 와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앞에 재료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과주가 가장 제일 처음에 와인으로 발견이 된 건데 바로 애플 와인, 그 다음에 시드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드르 사이다가 칠성 사이다로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다라고 하면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외국에 나가시면 사이다는 애플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를 보시게 되면 막걸리. 막걸리의 재료는 뭐죠? 쌀이죠. 자, 이걸 영어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료명이 붙으니까. 네, 수준이 높으시네요. 예, 여기 조금 결석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수준이 매우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뭐 막걸리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나라 K푸드가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막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라이스, 와인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버섯주도 마찬가지고 머쉬룸주도 마찬가지고 머쉬룸주가 상황버섯주 그리고 복분자도 저희가 영어로 저대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라즈베리 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포도로 담근 것만 저희가 그냥 와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와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와인은 당분하고 효노가 만나서 알코올로 바뀌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분이 높으면 뭐가 높을까요? 뭐가 높게 나올까요? 맞습니다. 알코올이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분이 높다는 얘기는 더운 지역에서 당분이 높을까요? 추운 지역에서 당분이 높을까요? 더운 지역에서 당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 중에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알코올 도수가 좀 높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서늘한 지역, 즉 추운 지역에서는 와인이 생산되지 않냐?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요, 레드와인, 즉 적포도 품종은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안에까지 익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청포도, 즉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그래도 좀 껍질이 얇아서 안에까지 잘 익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늘한 지역의 포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따뜻한 지역, 즉 더운 지역의 포도들보다 나무에 조금 더 오래 매달려 있습니다. 자,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두 가지가 좋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향. 우리가 아로마라고 하는 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산, 즉 산도가 좀 높은 와인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구매하러 가실 때 보면은 막 앞에 막 뭐라고 되게 어려운 말들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거 와인 뭐야? 그럼 좀 당황들을 하세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대처 방법은 백라벨을 보시면 됩니다. 백라벨을 보시면 한글로 다 써 있어요. 한글로 안 써 있으면 그거는 불법 유통이기 때문에 한글로 다 써 있습니다. 자, 한글로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됐는지 생산 국가가 다 써 있습니다. 만약에 칠레 거다. 그러면 칠레 와인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조금 높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레드 와인 말고 좀 시원한 화이트 먹고 싶은데 어느 나라 거 사야 될까?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위도를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위도를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굳이 맛을 보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도의 당분이 바로 알코올로 바뀐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유럽에서 가장 더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지금 주로 유럽의 수입 생산국의 1, 2, 3위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인데요. 이 세 나라 중에 제일 더운 지역. 이탈리아. 네, 스페인이 가장 덥습니다. 스페인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와인 공부할 때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넘어갈 때 5시간 동안 버스를 탔는데 한 번도 산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저희가 집시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그 광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와인은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자, 높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높은지 잘 인지가 안 되시잖아요. 이 효모라고 하는 애는 알코올 도수 15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죽어요. 자, 그러면 와인에서의 가장 맥시멈 알코올 도수는 몇 도일까요? 네, 15도입니다. 자, 그러면 레드 와인이 알코올이 좀 더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드 와인은 평균적으로 13도에서 14.9도 정도를 가지고 가고요. 화이트 와인은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한 10도에서 13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범위를 벗어나는 와인들은 알코올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스페인 와인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 스페인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일단 기후 조건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와인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자,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떨까요? 싸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요즘에 편의점에서
특히 와인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많이 팔고 있고 사실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것도 아닌데 듣보잡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편의점용 와인을 따로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 와인인데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입 공가, 즉 원가는 1,000원 정도 되는 와인들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몇배 펑튀기가 돼서 10,000원, 15,000원. 저희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10,000원만 돼도 너무 싸다 이렇게 하고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스페인 와인들이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게 저가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현대백화점에 자스민이라고 MVG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제 프라이빗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것도 이제 대타 강의로 한번 갔는데 거기 계신 고객님들이 계속 와라.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계속 그분들과 프라이빗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스페인 와인에 대한 설명을 잘 드리지 않고 오늘은 주제가 스페인 와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기분도 내고 뭣도 내고 해서 백화점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벌컥벌컥 드신 거죠. 그러다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왜냐하면 자 와인하고 막걸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주라고 했죠? 발효주. 발효주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렌타인 30년 이런 그 증류주와의 차이가 뭐냐면 발효주는 드시면서 혈액으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취하는 속도가 어떨까요? 혈액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네, 천천히 돌잖아요. 혈액이 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안진뱅이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취하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라고 저희가 속담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피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깨려면 술이 취한 걸 깨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또 한 바퀴 쫙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과 막걸리는 벌컥벌컥 드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천천히 드시는 음료고요. 시간을 먹는 음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인기가 없는 이유 왜 그러실 것 같으세요? 숙취가 천천히.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원샷. 잔 남아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채워야지? 그쵸? 그리고 저희 잔 채울 때 어디까지 채우세요? 찰랑찰랑 오죽하면 이자연이 전 이자윤이지만 이자연의 찰랑찰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잔은 채워야 맛이라고 찰랑찰랑 하지만 와인은 향을 먼저 맡는 음료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채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지금은 사실 저희 남편하고 저희는 매일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저희는 밥 먹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한 3시간 정도 밥을 먹거든요. 먹으면서 수다. 주로 저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그리고 뭐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옥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열심히 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늦게 온다, 본방을 못 본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참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넷플릭스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신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인 마시면서 계속 수다를 해요.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가끔가다 감정이입이 둘 다 돼가지고 가끔 부부싸움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화가 익숙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프랑스 출장 맨 처음에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7시에 식사를 하면 식사 끝나고 나오면 12시예요. 프랑스 애들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 오늘 어땠어? 너의 기분이 어땠어? 오늘 날씨 때문에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삶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이런 걸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코스 드실 때 제일 화나는 포인트 끊기면 화나. 끊기면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나와야지. 끊기면 막 벨 누르시잖아요. 왜 여기 안 나오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와인의 문화가 익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맨 처음 슬라이드에 애기다 똥 댄다고 특별한 날 드시는 게 아니라 와인을 드시는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와인 한 병 놓고 사모님하고 내지 남편분하고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그 시간이 좀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즐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와인이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집은 이제 맛있는 와인을 하나를 찾으면 이제 주로 박스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부싸움 가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아예 그냥 따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서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지냅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뭐 하는지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뭘 해가지고 혼자 와인 따서 와인 먹고 있어, 소리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화해를 하고 풀어져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 와인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것도 땄거든? 근데 왜 그 맛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와인은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누구와 마시느냐, 네, 누구와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기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는 이제 즐거운 마음이면 더 맛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감을 주는 게 이 와인이라고 하는 음료가 아닐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와인은 포도의 당분이 효모와 만나서 알코올로 바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와인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포도의 껍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저희가 구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레드와인, 화이트와인의 기준점은 포도 껍질을 넣고 양조를 했냐, 껍질을 제거하고 양조를 했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껍질을 빼고, 벗기고 즙만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화이트 와인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저기 이사님, 오늘 저희 와인이 2병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1병으로도 충분히 시음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이윤찬 대표님께 1병 선물로 주세요. 네. 네. 사모님하고 같이 즐기시고, 네, 인증샷 우리 남경영 교수님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네. 그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즙만 짜서 화이트 와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저희가 다 하얗게 된 것만 보셨지만 사실 걔는 적포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스파클링 와인하고 달리 샴페인이 비싼 이유가 바로 그런 양조 과정에서도 조금 더 힘든 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만약에 난 좀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을 좀 그래도 많이 좀 채웠으면 좋겠어. 자, 그러시면 레드와인을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드와인 중에서도 나 알코올이 너무 세면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알코올은 분명히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위도에 따라서 조금 너무 더운 지역 말고 중간 지역에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은, 이런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와인이, 네, 대표님. 네, 제가 항상 올 때 시음을 같이 해드리려고 2병씩 준비를 해서 오거든요. 같은 와인으로. 근데 만약에 이러셨으면 제가 다른 와인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 또 두 병을 가져와서 제가 대표님께 1병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일단 시음하시면 이 와인이 어떤 맛인지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와인이 2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탄생이 되는데, 일단 와인 탄생 보시면 포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양조를 하고 숙성을 합니다. 자, 뭐랑 좀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먹지 않는 김치랑 똑같아요. 자, 김치. 자, 일단 담그는 과정 생각해 볼까요? 일단 뭐부터예요? 배추부터 심어야죠. 그 다음에 버무려야죠. 그 다음에 숙성을 해서 드시죠. 자, 김치 중에 바로 해서 드시는 겉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간 숙성해야 되는 게 있고, 묵은지가 있습니다. 와인도 똑같아요. 와인도 나오자마자 햇 와인으로 즐기시는 보졸레 누보가 있고요. 장기간 숙성해야 되는 그런 레드 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겉절이 한 1년 동안 숙성해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겉절이? 없죠? 미친 짓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보졸레 누보도 숙성용 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졸레를 선물 받으시면 이게 무슨 와인인지 모르니까 보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김치 담그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배추를 되게 선별해서 고르시잖아요. 고랭지인지, 노진지, 아니면은 뭘 맞았는지 고민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배추를 고르는 이유는 왜 그러세요? 맛있게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포도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밭에서 어떻게 재배되냐, 포도의 품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품질이 있는데, 자, 와인 비싼 거 얼마까지 비쌀 것 같으세요? 네. 38원인가? 네, 낙찰받은 와인이 그렇게 됩니다. 자, 로마네 콘티라고 하는 와인 한 잔에 1억 5천. 한 잔에. 그리고 버틀로 구매를 하시면 프랑스 현지에서 최근 빈티지는 1억씩. 자, 그런데 저희가 마트에서 드시는 거 아까 제가 스페인 와인 공가 1,000원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와 100만 원짜리 내지는 1,000원짜리와 1억짜리의 와인은 무슨 차이가 있냐? 자,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때로와 빈티지 와인 메이커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때로와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와인 구매하러 가시면 때로와가 어떻다, 때로와가 어떻다, 때로와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자, 이 때로와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토양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같은 토양으로 보이십니까? 네, 다른 토양입니다. 다 포도가 재배되는 토양이고요. 자, 보통 포도가 제일 좋아하는 토양은 자갈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자갈의 특징은 배수가 잘 돼요. 포도, 우리나라 와인 드셔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와인? 네, 우리나라는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다 보니까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조용 포도가 재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델, 거봉, 그 다음에 미스카, 그 다음에 미스카 얼리, 뭐 이런 걸로, 즉 우리가 먹는 식용포도로 와인을 담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좀 안 나와서 예전에는 소주도 타고 뭐 그다음에 설탕도 타고 막 이러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양조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아지기는 했으나, 자, 우리나라는 장문화가 있죠.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얘기는 대한민국 전국에 장 바이러스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담그면 희한하게 그 장 냄새가 납니다. 장을 넣지 않아도 나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와인 담가봤거든요. 네, 얼마나 신을 위해서 담갔는지 모릅니다. 걔를 위해서 항아리도 새로 샀고요. 그리고 뭐 멸균이랍시고 뭐 방 하나 비워가지고 거기에 포도 다 넣고 뭐 효모 넣고 막 엄청 저어가면서 했는데 다 맘대로 난 다음에 병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름 숙성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마셨더니 희한하게 간장 냄새, 조선 간장 냄새가. 그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마늘 먹고 있지 않아도 외국 나가면 외국 애들이 우리 보고 마늘 냄새 난다고 하고,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걔네들 치즈 안 먹고 있는데도 치즈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토양의 종류는 사실 그 자갈 토양을 포도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갈 토양은 배수가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갈은 열을 받아요. 해가 지금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해 떨어지고 나면 자갈이 금방 식습니까? 빨리 안 식고. 빨리 안 식죠. 그러면 포도나무 뿌리가 그 열기를 버텨야 돼요. 버티다 보니까 와인도 포도도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타닌도 풍부하고요. 알코올도 조금 높게 나오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디감도 굉장히 묵직하게 나옵니다. 자, 바디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바디는 다 알고 계시죠? 바디는 뭡니까? 그냥 직역하면 몸이잖아요. 자, 와인은 액체예요. 그러니까 와인의 몸은 즉 바디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액체의 모든 무게감을 바디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와인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물에도 해당이 되고요, 커피에도 해당되고요, 맥주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디감을 너무 무거운 걸 먼저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가벼운 게 안 느껴져요. 자, 비교를 해드리면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물, 우유, 요거트. 자, 요거트를 드시고 난 다음에 우유를 드시면 우유만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우유를 드시고 물을 드시면 물만 잘 몰라요. 그게 이미 혀가 무거운 거를 딱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디감은 제일 먼저 체크하실 수 있는 게 알코올 도수입니다. 지금 모임들 하실 때 와인들 많이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인당 한 병 해가지고 여러 병 드실 때도 있고, 레스토랑 가셔서 와인 여러 개 셀렉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순서를 잘 못 잡으실 때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알코올 도수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자,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화이트 와인에는 타닌이 없고 레드 와인에는 타닌이 있습니다. 자, 타닌이 뭘까요? 타닌은 떫은 맛. 감 덜 익은 거 먹었을 때 혀가 뭐가 좀 되게 떨떠름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타닌이라고 하는데 이 타닌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알코올 도수가 가장 지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병이 있다. 한 병은 13도, 한 병은 14도. 그러면 13도에 해당하는 와인을 먼저 드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와인이 한 10병 정도 있어. 오늘 우리 모임 되게 길게 할 거야. 그럼 뭐부터 드셔야 될까요? 아니 진짜 너무 모범생이셔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면 답만 생각하세요. 제일 비싼 거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왜냐면 꽐라되면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부터 좀 알코올 도수 조금 이렇게 체크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포도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인데요. 제가 오늘 동국대 특강 간다 그랬더니 저희 조교가 동국대 학부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 학부 조교를 하는데 교수님 동국대는 계단을 올라갈 자신이 없으면 절대 다니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좋던데 이랬더니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착하져서 몰라. 제가 이러면서 왔거든요. 자, 동국대가 굉장히 산비탈 진대 있잖아요. 자, 포도가 산비탈 진대에다가 심는 이유는 일단 일조량을 많이 받고 배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데에서 자란 포도는 다른 포도들보다 훨씬 더 탱탱하고 더 연그렀어요. 그 집중도가 더 높습니다.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는 와인을 만들었을 때 맛도 훨씬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로에 대해서도 와인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액체 자산이라고 불리는 한란이라고 하는 미국 와인 VIP 시음회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업장에서 업체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교수님 그때 시간 되세요? 테이스팅 리스트가 뭔데요? 한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도 내서 가겠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지금 한란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와인이 한 병에 지금 현재 600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600을 내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없는 시간도 쪼개서 가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저는 빈티지 하나만 테이스팅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한란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만들어진 지 40주년이어서 40주년 기념으로 한국을 방한한 거였어요. 그래서 와인을 4병을 열었는데 1996, 2006, 2011 그리고 2020 4병을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고가의 좋은 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자리에서 드실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드실 때는 향 좋네. 와인 부드럽고 괜찮네. 근데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그 향이 생각나요.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정말 좋고 비싼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시음회를 하고 거의 그 와인 오너가 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까 이탈리아 덥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시칠리아는요 조만간 한 10년 내외로 더 이상 와인 생산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지금 남쪽에 해당하는 폴리아라고 하는 지역도요 원래 수확해야 되는 포도 수확 시기보다 한 2달 정도를 땡겨서 수확하고 있대요. 포도가 너무 익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와인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와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알코올도 높아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너네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200명이래요. 200명이서 40년, 100년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바로 와인메이커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빈티지인데요. 자, 빈티지가 바로 포도 수확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저희가 2025년인데 자, 혹시 올해 날씨 어떨지 예측이 되십니까? 올해 날씨? 좀 더 그렇지. 자, 많이 더울 이유가 또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긴
있기는 한데 제가 맨날 동국대 올 때마다 스님들 뵐 때마다 아 참 이게 마음에 되게 또 다른 평안을 얻기는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달력은 음력을 봅니다. 올해는 2025년에는요 윤달이 꼈어요. 6월달이 윤달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 초죠. 그럼 결론은 8월 15일이 추석인데 10월 한 3, 4일 정도 돼요. 그럼 결론은 8월 31일까지 더운데 그게 10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달까지 더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숨을 쉬시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학교를 가면 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되게 막 특히 우리 학생들 보면 막 엄청 막 배 내놓고 다니고 막 코트도 안 입고 막 그러고 다녀요. 어플다 얼어 뒤진다. 코트 입어라. 그리고 아직 음력 2월이다. 자, 언제까지 춥지? 3월까지 춥지? 그러니까 코트 입고 다녀. 파카? 뭐 패딩? 부끄러운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처럼 그 해마다 날씨가 달라지면 와인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바로 빈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와인을 구매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올빈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고가해질 수 있는데요. 2015, 2016 빈티지는 유럽 전역에 어떤 와인을 사셔도 빈티지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2015 빈티지와 2016 빈티지는요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와인이더라도 2019년도에 나온 빈티지와 2015년도에 나온 빈티지가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티지 좋은 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사실은 포도가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와이너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와인이 잘 나와요. 근데 빈티지가 별로 좋지 않아. 즉 날씨가 별로 좋지 않으면 똑같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올해 저희 엄마도 친정 엄마도 아직까지 된장도 담그시고 간장도 담그시고 뭐 김장도 하시고 저희 집 배달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밥을 다 해먹거든요. 배달 음식을 아예 먹질 않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일단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빈티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해가 날씨가 안 좋았던 빈티지는 더 신경을 쓰시게 됐어. 그리고 원래는 절임 배추를 사시다가 배추를 내가 절였어. 그러면 또 맛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양념에 더 신경을 쓰게 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와인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 가격이 왜 달라?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동대문의 옷과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손수 만든 옷 가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와인을 사실 때 너무 저렴한 거는 사실 안 드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9세계 국가들, 저희가 유럽 국가들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와인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잠시만요. 요 내용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왼쪽은 미국 와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프랑스 와인입니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메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와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와인은 포도 품종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파렐리라고 하는 지역도 써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됐는지, 빈티지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 생줄리앙이라고 해서 생줄리앙이라고 하면은 주소가 뭐만 띡 하고 던져준 거냐면 저희 동국대 주소가 필동이죠. 네. 맞나요? 네. 그냥 필동 이것만 쓴 거예요. 앞에 다 잘라놓고. 그러면 필동 앞에 주소가 뭐죠? 중구. 그죠? 서울시 중구 필동 이건데 중구랑 필동 다 빼고 중구랑 서울시 다 빼고 그냥 필동 요것만 딱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유럽 와인들의 와인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좀 잘 고르시려면 사실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익히셔야 되는데 익히시려면 사실 이게 언어가 아무래도 영어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자국어로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투자가 돼야지만 와인은 좀 제대로 된 걸 골라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저렴한 걸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왼쪽에 보면 미국 애들은 포도 품종도 알려주고 지역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굉장히 친절해요. 네, 그래서 고를 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고를 때 쉽다는 얘기는 얘네들만의 자체적인 등급이 없어요. 근데 유럽 애들은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의 표기를 저희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이나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자, 이런 나라들을 저희가 신세계 국가라고 하는데 신세계 국가의 기준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언제 발견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나라 그 연도가 1459년입니다. 그래서 1459년 이후 15세기잖아요. 15세기 이후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된 나라들을 저희가 신세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일단 뭐가 많냐면 돈이 많아요. 땅이 넓어요. 와인 생산 막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와인을 만들었는데 좀 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와인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 그러면 유럽 애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산도가 부족하면 뭘 타면 될까요? 식초. 그거보다 좀 약간 또 고급스러운 비타민 C 탑니다. 그리고 타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타닌도 탑니다. 그리고 와인 드실 때 오크향 나는 와인이면 좋겠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오크향 내려면 원래는 오크에다 숙성을 해야 되죠. 근데 오크통 하나의 가격이 몇백만 원씩 해요.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크 파우더를 팝니다. 인체에 무해한 정도에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저렴하지만 맛은 또 훌륭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인 드시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의 머리가 아프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산화황을 넣습니다. 와인을 만들 때. 자, 그럼 이산화황을 왜 넣느냐면 얘가 방부제의 역할이에요. 이산화황을 안 넣으면 와인이 배를 타고 오면서 그냥 식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황을 타야 되겠죠. 자,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일단 EU에서 정한 기준 내에만 이산화황을 넣어요. 근데 신세계 국가들은 제한이 없어요. 자, 넣고 싶은 만큼 넣어. 가장 많이 넣는 나라가 사실은 호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산화황이 많이 들어간 거 드시게 되면 이산화황이 또 뭐 어떤 역할을 했냐? 두통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 와인을 드시게 되면 또 머리가 아프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와인 싫어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머리 아파서 싫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잘 골라서 드시면 절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황을 넣지 않고 만드는 와인들도 있어요. 즉 방부제를 넣지 않고 만드는 와인. 이 와인이 뭐냐면 바로 내추럴 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내추럴 와인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추세이긴 한데요. 내추럴 와인 방부제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당연히 안 아프고요. 수치도 덜해요. 대신에 방부제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까지 수입을 해야 되니까 유통이 좀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드시는 내추럴 와인은 터무니없이 너무 가격이 좀 비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를 나가시게 된다면 내추럴 와인 해외에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수치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맛도 되게 깔끔하고 과실미도 더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신세계 국가와 구세계 국가의 차이는 자존심의 차이, 자존심의 대결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인들이 이런 세 가지의 조건들에 따라서 와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와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색깔에 대한 분류와 그 다음에 당분에 대한 분류와 무게감에 따른 분류와 CO2 유무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은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배우셨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은 어떻게 할까요?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로제. 네, 우리나라는 소맥이 있기 때문에 꼭 썩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지만 썩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을 만들 때에는 껍질하고 과즙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만 담가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면은 껍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은 사실 거의 화이트 와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껍질이 좀 두꺼운 포도 품종을 가지고 로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껍질이 좀 얇은 포도 품종을 가지고 로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굉장히 가벼운 정말 핑크색의 아주 예쁜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로제 와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정말 너무
너무 수준 높다. 이거 얘기했어. 자, 우리나라 분들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화이트 아니면 레드지 어디 감히 로제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업하기 힘든 주종이 로제 와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프랑스에서는요, 화이트 와인보다 로제 와인을 더 많이 마셔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로제하고 화이트만 놓고 본다면 화이트 20%, 로제 80%. 네, 그 정도로 로제 와인을 많이 즐기거든요. 자, 그러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로제 와인. 자, 음식 매칭 궁금하시죠? 자, 음식 매칭. 예, 요것도 완전 꿀팁이에요. 자, 레드 와인에는 뭐 드세요? 고기. 예, 화이트 와인에는 생선. 이렇게 드시잖아요. 자, 요거는 자, 1 더하기 1은 뭐야? 2.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지? 중학교. 아주 정성과 같은 답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매번 고기를 드실 때, 자, 고기, 어떤 고기 좋아해요? 소고기 좋아해서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아, 사실 저희 다 소고기 좋아하긴 하죠. 자, 그렇지만 또 가끔 삼겹살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익기 전에는 색깔이 붉은색이지만 익고 나면 색이 달라요. 그쵸? 자, 그래서 소고기는 조금 갈색으로 가고 돼지고기는 조금 하얀색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꿀팁이 뭐냐면 음식이 다 된 다음에 색깔과 와인의 색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고기에는 레드 와인,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에는 화이트 와인. 자, 닭고기 가볼까요? 닭고기 흰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핑크색. 근데 익고 나면 흰색이 되죠. 근데 우리 민혜연 대표님은 삼계탕을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윤정 대표님은 닭볶음탕을 드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삼계탕을 먹을 거냐, 닭볶음탕을 먹을 거냐에 따라서 또 와인을 달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광어, 우럭. 무슨 색이죠? 흰살 생선. 화이트 와인 드시면 돼요. 자, 연어, 참치. 자, 연어는 핑크색이죠. 그러니까 로제 와인. 자, 그리고 참치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참치가 붉은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붉은색일까요? 뭐가 많아서? 지방질이 많아요.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산미가 좀 풍부한 그런 레드 와인을 선택해 주시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리가 다 된 다음에 색깔 고르시면 돼요. 저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와인샵이 있긴 한데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와인샵에 고객님이 오셔서 와인을 선택하는 거, 고기 드신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단계의 질문을 드려요. 고객님 오늘 혹시 소고기 드세요? 돼지고기 드세요? 여쭤봐요. 그러면은 소고기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위가 어디세요? 등심 드세요? 안심 드세요? 부채살 드세요? 차돌박이 드세요? 근데 등심을 드신대요. 그러면 팬프라이로 드세요? 아니면은 스테이크로 드세요? 아니면 숯불에 드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와인 판매점이 진짜예요. 그냥 무떡치고 퉁쳐서 우리가 식당 가시면 다 메뉴판에 소주, 맥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맥주도 카스 아니면 테라 두 개 중에 하나. 그 소주도 차리슬 아니면 처음처럼 요즘에 세모가 나와가지고 하나 옵션 더 생겼어.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대신에 선택권을 드리면 또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세요? 뷔페잖아요. 뷔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 아니죠. 레드 와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은 사실 밥도 아닌데 밥같이 먹고 배부른 애들 하고 드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되는 데가 뭐 햄버거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김밥. 그리고 사실은 뷔페 식당이 제일 로제와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오마카세, 스시집. 왜냐면 뭐 흰살이 나올지 붉은살이 나올지 잘 모르고 그리고 뷔페를 가시면 고기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그리고 파스타도 종류가 있잖아요. 크림 파스타도 있고 오일 파스타도 있고 토마토 파스타도 있고 볼로네즈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에 의한 분류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자, 혹시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뜻 알고 계십니까? 드라이. 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이승수 대표님? 드라이하다. 네, 건조하다는 완전히 직역한 거고요. 와인에 있어서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분이 전혀 없다. 이게 드라이한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와인을 구매를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드라이한 스타일 좋아하고요. 끝에 살짝 단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카페에 가셔서 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드시잖아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냥 하나의 메뉴명이고 그 앞에 따뜻한 걸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게 이게 어쨌든 결론은 단맛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희 학생들한테 가서 저희 애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드라이한 와인은 무슨 뜻인지 아니? 근데 저희 애들 하는 얘기가 힙하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즉 와인의 뜻을 정확하게 그 용어의 뜻을 모르고 그냥 다 드라이 하니까 좀 유행하는 와인인가 보다. 요즘에 이렇게 와인을 하면 좀 있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드라이하다는 뜻은 당분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들은 드라이한 스타일로 만들어도 당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잔당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당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구매하실 때 매장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무게감에 대한 거는 아까 무게감을 바로 바디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바디감이 무게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 밑에 있는 CO2 유무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저희가 보통 스파클링 와인 하면 이코르 샴페인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자,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것만 저희가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건 명칭을 따로 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이지만 쌍파뉴 외 지역에서는 크레몽이나 무쉐라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게 스페인 까바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인 까바는요, 일단 가격이 2만원 초반이에요. 근데 샴페인은 10만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스파클링을 선물 받았어. 근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사라고 매장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샴페인 한 병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샵을 맨 처음에 운영할 때 초짜일 때는 진짜 샴페인을 추천드렸더니 가격을 보시고 놀래서 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샴페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뭐 한 2, 3만 원대? 그러면 스페인 까바를 드셨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조금 아시는 분이냐 모르시는 분이냐를 저희가 이제 보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용어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아주 수월하게 와인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적대하실 일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샴페인, 크레몽, 까바, 스푸만테, 제트 다 각각의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인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레드 와인은 숙성이 되면 될수록 색깔이 진해질까요? 연해질까요? 연해지죠. 네, 탈색됩니다. 그래서 연해져요. 그래서 원래 레드 와인 컬러는 이윤정 대표님께 너무 죄송한데 대표님의 넥타이 색깔 같은 색깔이었는데 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숙성이 되잖아요. 그럼 벽돌색으로 바뀌어요. 벽돌색 아시죠? 약간 주황색 살짝 도는. 그래서 만약에 빈티지가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벽돌색이 나옵니다. 근데 빈티지가 2023, 2022 자, 이거는 별로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벽돌색 띠가 보이네. 와인을 따랐더니 그럼 이런 애들은 뭘까요? 맛이 갔어요. 즉 와인이 끓었거나 보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변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인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만들지 않아요.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와인을 구매를 하셨는데 변질된 게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 와인 드셔서 그러니까 저희 건강이나 신체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염이 걸리거나 뭐 또 식중독 걸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맛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좀 변질된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구매처에 가셔서 교환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교환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되는지 알아요? 자, 그래서 그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님 죄송한데 와인을 잠깐 사용을 해도 될까요? 예. 자, 줬다 뺏는 건 아닙니다. 네,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 와인은요, 이게 가운데 띠가 있어요. 이 띠가 있다는 얘기는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을 구매를 하실 때 이 띠가 보이면 등급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등급은 왜 주느냐? 와인을 잘 만들어서 내지는 와인을 못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탈리아 정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와인을 잘 만들면 등급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너네가 정한 규칙대로 와인 나 잘 만들었어 잘했지 그러면 이제 이걸 붙여줘요. 근데 이게 안 붙어 있는 다른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은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와인을 오픈하실 때 캡슐이 돌아가야 돼. 캡슐이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캡슐을 열었는데 캡슐이 안 돌아간다. 자, 그러면 와인이 일단 뭔가에 문제가 조금 생겼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르크를 오픈할 때 지금 얘 평평하죠? 코르크가 살짝 올라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걔도 변질됐어요. 왜냐하면 와인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와인은 액체죠. 액체이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끓어요. 끓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코르크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크를 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르크를 어찌됐든 열었더니 코르크의 색깔이 좀 약간 물들었어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한 갈색으로 물들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인 컬러로 물들었어요. 그러면 끓었을 확률이 100%. 그러면 마셔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와인의 캡슐 위에를 오픈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곰팡이가 펴 있어요. 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나쁜 것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사실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 중에서 습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습도가 70% 이상 돼야 됩니다.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물기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펴 있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좋다 쪽이 조금 더 가까운데 코르크를 열었더니 코르크가 젖었어. 그러면 되는 문제가 있는 와인이에요. 근데 코르크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도 약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맛은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저희 김 빠진 소주 드셔보셨죠? 맥주 김 빠진 거 드셔보셨죠? 와인도 맛이 가면 생생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밋밋해요. 그리고 뭔가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냥 둥글게 약간 막간 그런 맥주를 드시는 것 같은 그런 입맛이 느껴지시면 걔는 일단 변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맛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시라 모르실 수 있지만 외형적인 건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판매점에 가서 이거 와인 좀 이상한 것 같아 바꿔달라. 그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판매점에서는 누구한테 다시 요청을 할까요? 수입사에 요청을 합니다. 수입사에 요청해서 야, 너네 이거 와인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수입사에서 다시 바꿔줘요. 그리고 수입사는 다시 또 누구한테 요청을 할까요? 네, 와인을 생산한 와이너리. 즉 생산국에다가 내지는 거래하는 걔네 와이너리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 니네가 와인을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다음번에 보낼 때는 좀 이렇게 저렇게 해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국가의 와인들은 코르크를 잘 안 써요. 스크류캡을 씁니다. 스크류캡 와인 드셔보셨어요? 자, 스크류캡 와인 어떠세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분들 스크류캡 와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소주 따는 것 같다고. 방정 같다고. 아니 코르크를 열어야 와인이지 어떻게 소주 따는 거지 이렇게 따. 근데 지금은 이걸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실 스크류캡이 와인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르크가 변질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개에 대한 거는 그냥 조금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구매하신 와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변질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렇게 탈색이 되고요. 화이트
화이트 와인은 거꾸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화이트 와인은 진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와인에서 저희가 좀 내공을 기르시려면 포도 품종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레드 와인 적포도 품종과 그 다음에 적포도 품종과 그 다음에 청포도 품종을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품종입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와인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종 갑자기 눈에 확 보이시죠?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피노누아, 슈라시라즈, 말백, 산지오베제 마찬가지로 적혀 있는 걸로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세요. 자, 말백이 원래는 프랑스 품종인데 얘가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토착 품종이 됐는데요. 자, 아르헨티나에 걔네들은 주식이 뭘까요?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는 옛날에 그 잔치하면 돼지 잡았잖아요. 아르헨티나 애들은 소 잡아요. 걔네들은 소고기가 아주 일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백과 소고기 내지는 스테이크 이런 거랑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말백이 탄닌감이 빡 살아있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무게감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두 글자 넘어가면 못 외워요. 네,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산지오베제 기억 못하세요. 말백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시면은 아니 그 말백 괜찮던데 물론 맛도 좋지만 기억하기도 좋으셔서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레드와인 품종은 자, 이런 아이들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품종은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모스카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사실 화이트 와인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산도입니다. 산도. 그래서 샤르도네하고 소비뇽 블랑의 차이를 제가 잠깐 유리병으로 보여드리자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왼쪽은 탁한 것 같으세요? 자, 왼쪽은 느낌, 색깔이 좀 다르죠? 자, 왼쪽은 초록색이고, 오른쪽은 약간 노란색과 갈색에 해당이 되는데,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은 왼쪽과 같은 초록색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샤르도네라고 하는 애들은 노란색의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 꿀팁 방출해 드립니다. 와인을 구매하러 가셨어요. 근데 도저히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1년에 몇천 병씩, 제가 보통 와인 심사하러 가면 일주일 동안 500개 테이스팅 하거든요. 근데 그 테이스팅 하고 나온 거에 결론적으로 제가 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는 아니니까 교수님 그거라고 그랬대 왜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한 85%는 맞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초록색 느낌의 병은 산미가 좋아요. 산미. 그리고 갈색이나 노란색의 느낌의 병은 산미는 좀 덜 하고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파인애플 같아요. 파인애플하고 레몬 다르죠? 네, 레몬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근데 파인애플은 상큼함도 좀 있지만 무겁고 끝에 약간 잔단감도 느껴져요. 그게 이제 이렇게 와인 병 색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와인 구매하실 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두 가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제가 또 병 색깔 말씀드려가지고 병 색깔로 또 보신다. 뚜껑. 네. 자, 병 모양이 다르죠? 네. 교수님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병 모양이 달라요. 자, 왼쪽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어깨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 병은 어깨가 있어요. 자, 어깨가 있고 없고의 레드 와인에서 중요한 점은요. 어깨가 없으면 탄닌이 별로 없어요. 즉 와인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깨가 있어요. 그럼 타닌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자, 타닌이 풍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타닌이 풍부하면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서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침전물을. 그래서 어깨가 있는 병은 좀 타닌이 풍부하겠지. 내 입이 좀 떨떠름하겠다. 그럼 떫은 맛은 뭐랑 잘 어울리냐면 이 떫은 맛의 타닌은요, 육류의 지방질을 깨줘요. 그래서 등심하고 안심의 차이 중에 기름기 누가 더 많죠? 등심이 훨씬 많죠. 등심을 드실 때는 이렇게 타닌이 풍부한 타닌을 이 기름기를 깨줘야 되는 애들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느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름 모르셔도 돼요. 백남을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이름이랑 쉐입만 보고 색깔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사님 와인 좀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품종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질문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레드 품종 중에서 두 글자 포도 품종 뭐 있었죠? 말백. 네, 맞습니다. 말백. 이 학습의 효과가 매우 좋네요. 말백. 이 말백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좋아요. 그 얘기가 이 포도 품종의 특성상 이 품종의 특징이 오래되잖아요. 산미가 높아져요. 산미가. 그래서 좀 너무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산미거든요. 그래서 말백은 최고 빈티지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트 가시면 2023이 있고 2021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와인은 오래되면 좋다며 그래서 21을 사요. 근데 말백은 산미가 높아져 있으니까 맛이 없어요. 와인 맛이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백은 빈티지 좀 어린 걸로, 최근 걸로 드시는 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트에서는 빈티지 오래된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할 때 1+1이라고 좋다고 구매해 보시지만, 맛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와인 드릴 건데, 글라스를 좀 뒤집어 주실까요? 우리 이사님이 먼저 들어갈까봐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것 같은데, 자, 와인잔 잡을 때 어디 잡으셔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기 이 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니겠는데, 여기 잡으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왜 그러냐? 사람의 신체 온도와 온도 이렇게 저희가 와인잔을 들고 30분을 계시니까 1시간을 잠깐 마시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인잔을 잡으실 때는 우리 이정 대표님 맥주잔, 소주잔 잡을 때 어디 잡을까 고민하세요? 안 하시죠? 네, 맞습니다. 와인잔도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시고 대신에 너무 위험하지만 않게 잡으시면 돼요. 위험하지만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라서 이제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잡아도 괜찮으세요.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면은 이제 프랑스 와인이 최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저희 매장에도 이렇게 좀 어떤 분들 오시면 저는 프랑스 와인 아니면 싫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막 연세 좀 많으신 분들 블라서 와인만 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스 와인이 사실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셔도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와인에 대한 전통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프랑스 와인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자,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국가에 대한 편견은 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를 제가 안 좋아하냐면, 제가 미국 와인의 저가를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와인은 일단 돈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맛을 해결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토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미국의 저가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와인도 맛있는 애들은 아까 보셨던 샤또 모텔레나 있잖아요. 저런 애들 보통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런 애들은 맛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1, 2만 원대의 미국 와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6번을 보시면 레드 와인만 건강에 좋다. 레드 와인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좋다라고 하시는데 화이트 와인은 또 화이트 와인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산성분, 비타민, 유기산, 무기산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드실 때 화이트 와인을 특별히 드셔야 되는 이유는 특히 회는 저희가 날생선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날생선에는 뭐 인체에 유해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기생충과 바이러스들이 좀 있어서 그게 화이트 와인의 산이 다 눌러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뱃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화이트 와인을 드시고요. 가끔 가다가 무조건 와인 하면 레드라고 하셔가지고 레드 와인을 드실 때 생선회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떨까요? 비린내가 폭발합니다. 왜 폭발하냐면 생선의 단백질 성분과 레드 와인의 타닌이 부딪혀요. 그래서 걔가 비린내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인과 음식이 잘 어울린다. 와인과 음식이 마리아주가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와인하고 음식을 같이 매칭을 해서 드셨는데 입안에서 갑자기 저희 식당 같은 데 가면 쇠컵 쓰는 데 있죠. 스낵컵 물 맛 아시죠? 약간 그 피맛 같이 철분 맛. 그런 맛이 입안에서 와인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느껴지시면 걔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메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매번 제가 모스카토라고 하는 품종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모스카토의 레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브라케토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지금 받으시면 되게 연한 그런 레드 컬러를 보실 건데 지금 보시는 이 브라케토는 알코올 도수는 5.5도고요.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당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도 매우 높습니다. 네, 알코올이 낮으면 당도 높아요. 자, 왜냐면 포도의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어야 되는데 중간에 발효 과정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포도의 당분이 그대로 와인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먼저 컬러는 요거 기포가 아마 살짝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스푸만테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프리산테 내지는 뭐 그냥 일반 스틸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발효 과정 중에서 생긴 기포이기 때문에 스파클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도 향 한번 맡아보실까요? 자, 무슨 향 나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또 이게 또 그 뭔가 대답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입을 그냥 꼭 닫고 계시다가 옆에 어떤 분이 딸기? 막 이러면 갑자기 딸기 딸기 향 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각각의 후각세포가 다 다르셔서 느끼는 게 좀 다르세요. 자, 그러면 향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한번 살짝 스월링 흔들어 보실게요. 자, 바닥에 내려놓고 흔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세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자, 다시 한번 맡아보시면 좀 전보다 향이 좀 더 약간 맨 처음에는 딸기 향만 났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상큼 새콤한 향도 좀 나고요. 꽃향도 좀 나고요. 향의 종류가 좀 레이어드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산소와 와인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모금만 살짝 드셔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얘는 100분한테 드리면 101명이 맛있어요. 한 명은 적거든요. 얘는 달죠? 뭐랑 드시면 좋을까요? 얘는 딸기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뭐 약간 초코 케이크 이런 거랑 드시면 좋아요. 자, 딸기 생크림 초코 케이크 디저트죠? 자, 왜 제가 식사의 메뉴를 말씀드리지 않냐면 사탕하고 밥은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달잖아요. 한 잔은 맛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잔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려요. 그래서 달콤한 와인은 그냥 그리고 얘 아이스크림이랑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와인들은 디저트랑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브라케토라고 하는 걸 가져온 거고 만약에 이런 맛으로 좀 다른 걸 느끼고 싶으시면 바로 모스카토라고 하는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대표님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 아들이 네. 방에다가 이걸 냉장고를
빌려가지고 와인을 가져갔구나. 네, 셀러. 와인 셀러를 구매하신 걸까요? 일반 와인은 냉장고를 구매하신 걸까요? 냉장고인데 네, 길다는데 큰 거를 사놨는데 네. 그 와인을 거기서 계속 숙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와인 셀러, 와인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진동입니다. 저희 일반 가정에 쓰시는 냉장고 30분마다 팬 돌죠. 팬이 돌아가는 걸 뭐 때문에 돌아가요? 열기 빼기려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동이에요. 지금 얘가 와인병이라고 보시고 진동이 계속 간다고. 와인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수입돼서 우리나라 올 때 얘네들이 이런 상태로 배를 타고 한 달 반을 오거든요. 그래서 수입되자마자는 와인을 바로 풀까요? 안 풀까요? 원래는 안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수입되자마자 바로 와인들을 저희는 미친 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둬야 돼요. 가만히 두게 되면 어느 정도를 둬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3주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더 오래되면 좋지만 그래도 최소 3주는 둬야지 얘가 좀 정상 안정화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3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보관하셔야 되잖아요. 창고비 내야 되고 와인 바로 못 팔아. 그러니까 수입사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 빨리 팔았다.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럼 미친 와인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통 와인 수입됐다. 그러면 제가 안정화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안정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쯤 있다가 물건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얘가 수량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받아서 제가 한 달을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따가 저도 뭐 추천을 드리든 판매를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셀러를 주신 거는 와인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네, 그 안에 또 고가들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래서 사실 대표님은 아드님이 그러니까 괜찮으신데 제가 아는 수입사 팀장님은 사모님은 와인을 일절 안 드시고 팀장님은 이제 수입사 일하시니까 좋은 와인, 비싼 와인 다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분이 열받으셔서 집을 나갔는데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셀러를 열어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비싼 와인 딱딱딱 골라가지고 제일 비싼 거부터 하수구에 다 버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렇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싸워도 집을 안 나가신대요. 집에 버티고 계시대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 와인의 애환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게 저 와인 집에서 이렇게 오래 묵혀놓은 그런 좋은 건지 알고. 네. 5년 이렇게 묵혀놨다. 세워두셨어요? 눕혀두셨어요? 세워놨다. 네. 나는 이게 이거 콩쿠가 뭐다 버섯을 이렇게 빠져지죠.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묵혀놓은 게 좋은 게 아닌데. 네, 그럼요. 그 애기가 손댈 때니까요. 빨리 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눕혀주신다고 할 때는 제가 눕혀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여쭤봤잖아요. 코르크로 된 마그에는 눕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르크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르크가 그러면 뭘로 만드냐? 나무의 껍질을 뭉쳐서 만들거든요. 나무예요. 건조하면 어떻게 되죠?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상한 냄새도 들어가고 말라요. 그러니까 뽑을 때 잘 안 뽑히죠. 그러니까 다 부서지죠. 그리고 또 하나, 코르크가 말라있냐 안 말라있냐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마트에서 와인 사오셨어요. 자, 그러면 코르크를 열 때 막 끼끼끼 브레이크 잘못 잡았을 때 나는 그런 소리 나는 애들은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네, 눕혀두셔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아마 저는 냉장고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와인 셀러 없는데 햇볕이 안 드는 책장 있죠? 책장에다가 눕혀두시면 돼요. 아니면 A4 박스 같은 거에다가 와인 눕혀놓으시고 뚜껑 닫아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재에 햇볕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럼 베란다에 그렇게 박스에 넣어주고 뚜껑 닫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와인 공부 시작하고 한 10년 동안은 셀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눕혀서 보관을 했고 그때도 저도 고가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가 한 명 마셨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온도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셀러가 없어서 와인을 못 산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그냥 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눕혀서만 잘 보관하시면 돼요.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도수하고 높은 도수 좋은 거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날씨가 더웠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제가 와인의 제일 마지막 알코올 도수는 15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미국 와인들은 15.5도도 나와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단은 15도에 맞춰서 와인을 만들면 잔당감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잔당감이 있으면 제가 발이랑 사탕이랑 같이 못 드신다고 했죠.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건조 효모를 개발을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높은 게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알코올이 14도, 14.5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와인을 밀려요. 그래서 음식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요. 알코올 도수 14도가 넘어가는 거는 리스트업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 음식에 밸런스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하고 가장 좋은 알코올 도수는 12.5도이고요. 그리고 13.5도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 14도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천천히 드셔야 돼요. 천천히 드셔야 되고 알코올 도수 14도가 되는 와인들이 만약에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 30분 정도는 와인을 좀 열어두세요. 미리. 열어두셔서 약간 좀 와인이 좀 숨을 쉬게 두면 그래도 조금 유연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녁에 제가 늦게 퇴근할 때가 있으면 저희 남편한테 거기 셀러 몇 번째 칸 열어서 뭐라고 저희 남편 와인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때 기가 막히게 맛있다 맛없다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찾아내요. 그래서 거기 글씨 뭐 알파벳 뭐라고 돼 있어. 그거 미리 지금 열어놔. 그래야 내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와인이 또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그 선물 받은 포도주가 들어오면 네. 따가지고 이제 한두 잔 몇 네. 개 못 먹고 네, 맞아요. 그 시올이나 네. 그 냉장고에 넣는데 네. 그거를 며칠 동안 괜찮은가요? 사실은 한 2-3시간 내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김 빠진 맥주 같은 느낌.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레드 와인은 냉장고에 보관하시잖아요. 그러면 타닌만 남고 향이 날라가요. 그래서 레드 와인 남은 거 보관하실 때는 코르크 뒤집어서 막으셔가지고 베란다에 주세요. 베란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러면 식사 준비하실 때 한 30분이면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병만 좀 차갑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푸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리푸어는 요 와인 마개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가스가 와인병 안에 있는 산소를 빼줘요. 그래서 약간 신선하게 보관을 해주는 도구인데 그게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마 개당 한 3-4천 원 정도에 하고 그거 리푸어 하나로 한 5번까지는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화이트 와인을 진짜 많이 마시는데 화이트는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냥 그렇게 크게 변질은 잘 안 돼요. 저 레드 와인이 조금 더 많이 변질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간혹가다 정말 고가의 레드 와인들은요 오늘 따서 내일 드시는 게 맛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요물 같은 와인. 그래서 어떤 와인들은 지금 따면 자기를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물 받으신 거 중에 좀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있는 것들이다. 그런 애들은 최소 2시간은 열어두셔야 돼요. 네, 그거에 따라서 와인이 완전 달라져요. 네. 뚜껑을 열어놓는. 네, 그냥 코르크만 열어두시면 돼요. 비싼 거는? 네네네. 그러면 애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중에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콜키시 내고 레스토랑 가서 드신다고 하면 가자마자 바로 드실 거세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뭐 얼마 걸리세요? 그럼 미리 오픈해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풍부하고 맛있게 와요. 왜냐면 기왕이면 돈 썼는데 맛있게 드셔야 되잖아요. 예, 돈 쓰고 맛없으면 화나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즐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뽕따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뽕따는 뭘까요? 뽕 따서 바로 드시는 와인. 예, 그런 와인들은 3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냥 뽕 따서 바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호텔에서 네. 따가지고 팔다가 그럼 그 싼 거란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에 따라.
근데 만약에 소믈리에가 뽕 따서 바로 줬다. 근데 거기 매장이 소믈리에가 있는 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다. 자,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